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4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며 아스널과 맨유와 승점차를 벌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브라이튼에게 전술적으로 완패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팀의 전술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브라이튼전 패배가 주는 5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토트넘의 팬사이트 스퍼스웹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라이튼전 패배 이전까지 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는 그래도 콘테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들 하셨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리그 4위권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음 시즌에 손흥민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 이전 미국의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참관하러 갔다 왔던 케인에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토트넘 출입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케인의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공유드리고 토트넘의 브라이튼전 패배가 주는 5가지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퍼스웹에서는 골드 기자가 해리 케인의 미국 골프 여행을 둘러싼 사실을 공개했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게시되었는데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해리 케인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꼬박 나흘간 훈련했다고 밝혔다. 케인은 어제 대다수의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레안드로 트로사드의 막판 골에 힘입어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는 초라한 경기를 펼쳤다. 토트넘은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일부 스퍼스의 팬들은 SNS에서 케인이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보기 위해 공개 여행을 간 것에 대해 케인이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골드는 케인이 지난 일요일 마스터스 마지막 날 이후 곧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공격수는 스퍼스의 선수단에 합류해 훈련을 받았으며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나흘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28살의 해리 케인은 시차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 같다라고 말하며 결국 토트넘 케인의 브라이튼전 부진은 골프대회 참관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 골드 기자입니다. 결론적으로 골드 기자가 보기엔 케인의 부진은 미국 골프대회 참관 때문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토트넘은 브라이튼전에서 왜 이렇게 허무한 경기를 한 것인지 5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EPL 최고의 기대 득점을 한 선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득점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에스텔릭은 손흥민이 모하메드를 역전할 가능성을 높게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기대 득점은 11.8골인데 17골을 이미 넣었으며 지난 2년 동안 기대 득점 수치 모델을 조롱한 손흥민이고 손흥민은 확률조차 초월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었습니다. 물론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토트넘의 팬사이트 스퍼스웹에서 토트넘이 브라이튼전 패배를 통해 5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 참담하게 패배하면서 배운 5가지는 무엇인가라는 게시글이 기재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4위권 경쟁 싸움입니다. 4위권 경쟁 싸움에서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레이스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매주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브라이튼전에서 보았다. 아스널이나 맨유가 계속 승리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고 4위권 진출을 하려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펼쳐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토트넘은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 전반전처럼 토트넘은 전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윙백의 동선이 꼬이는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이 경기를 뒤집기에 노력했지만 고통을 겪었다. 중원은 완전히 턴오버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토트넘은 에너지가 없었다. 스퍼스가 2단 기어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도어티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것인데요. 그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전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스퍼스는 오늘 오후 양측면에 어떤 형태로도 공격을 진행하지 못했다. 에메르송이 오른쪽 아래에서 관여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는 동안 레길론이 경기에서 2번 앞서 나갔던 시스템이 번성했지만 윙백이 고전할 때는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콘테의 전술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윙백이 번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클룹세스키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스퍼스는 아마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클룹세스키가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을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쿠쿠렐라가 그를 억누르자 이 스웨덴 윙어는 보복으로 팔꿈치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를 살린 유일한 것은 아마도 그가 많은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비록 개인적으로 심판이 의도만으로 그에게 레드카드를 주었다면 불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스퍼스가 부족했던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곱씹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번 여름을 더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분명했지만 이번 패배는 토트넘이 여름에 얼마나 선수단을 개선해야 하는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콘테는 함께 잘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를 찾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 선수들 중 한두 명이 나쁜 경기를 하면 오늘처럼 전체가 무너져버린다. 스퍼스는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퀄리티가 필요하고 레비는 콘테에게 올여름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네, 스퍼스웹에서 분석한 것처럼 맷 도어트의 최근 활약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부재는 토트넘에 꽤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또한 클룹세스키가 이적 이후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었고 클룹세스키가 상대의 강한 압박에서 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주면서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았었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전술적으로 브라이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잘 준비해서 경기를 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이 고전했었고 토트넘의 현재 선수단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이제 남은 6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꼭 따내기 위해선 상대편을 향한 맞춤 전술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로 인해 토트넘 선수단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리그에서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가 한껏 올라 있었지만 자칫 물오른 분위기가 선수단이 방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뻔했으니까요. 항상 긴장하고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모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야 할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이번 경기 승리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실망이 매우 크시겠지만 다음 경기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꼭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다음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던 브라이튼전을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이번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